와, 사랑 양생 여러분, 동양소입니다. 저 동양소는 애니메이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만큼 일본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년에 10번 이상 일본 여행을 갈 정도로 거의 제2의 고향입니다. 저와 여자친구 모두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일본 여행 일정을 애니메이션 극장판 개봉일에 맞추어 짜는 편인데 8월 달에도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극장판 일정에 맞추어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왔어요. 바로 고양이 요괴 안즈짱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런데 무려 이 영화 전체를 실사로 촬영하고 거기 위에 애니메이션을 그려낸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실사로 촬영된 비주얼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니, 저기 아저씨? 오늘은 독특한 기법을 보여준 고양이 요괴 안즈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고양이 요괴 안즈짱은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카린이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시골에 맡겨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힐링이 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맡겨진 절에는 어째서인지 거대한 고양이 안즈짱이 있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고양이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오도방구까지 타고 다닙니다. 카린은 이런 안주와 만나게 되면서 점점 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개인적으로 나이아 극장판보다 오히려 이 영화를 더 재밌게 시청했어요. 세상 물정을 일찍 알아버린 카린과 완전히 아재스러운 안지의 케미가 진짜 너무 귀여웠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개봉 소식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죠. 아무튼 이 작품은 시청하는 내내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사실적인 소리라든지 연기 톤 자체가 어딘가 실사 영화와 굉장히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작품 꽤나 독특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고양이 요괴 안즈짱은 실사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채용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전체적인 영화를 실사로 미리 촬영한 후 그 위에 애니메이션을 입혔습니다. 사실 로토스코핑 기법은 그렇게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드문 기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술의 전과 체인소맨, 갓오버 하이스쿨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마파에서는 로토스코핑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종종 볼 수 있는 기법이죠. 디즈니에서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시작해 옛부터 종종 사용하고 있는 기법인데요. 이 로토스코핑 기술은 촬영한 영상을 한 프레임씩 애니메이션으로 옮겨 그리는 만큼 굉장히 사실적이고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그려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하죠. 실사로 촬영한 것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로토스코핑 기법은 오지는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실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로 똑같이 그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전 실사를 촬영해야 해서 그에 들어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편이에요. 게다가 촬영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촬영본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단점은 바로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이 기법을 어중간하게 썼다가는 실사 애니메이션 그 중간 어딘가에 불쾌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당연히 실사와 애니메이션은 연출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드는 작화가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인력 그리고 불쾌한 골짜기 때문에 마파를 비롯한 다른 제작사들이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할 때 액션씬이라든지 힘을 주는 부분에서만 이 기법을 사용하여 작화의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 치카 댄스 또한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제작되었죠. 특유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죠. 고양이 요괴 안즈짱이 특히나 독특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 로토스코핑 기법의 비율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영화 전체가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해 제작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분량을 이 기법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사 촬영 분량을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그 비주얼이 가히 충격적이었죠.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はい、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はいはいはいはい。あ、はい、2時からですね。はいはいはいはい、了解マニア。はい。お前どこのもんだ?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무려 주인공인 요괴 고양이 안즈를 고양이 머리띠 쓴 아저씨가 연기했는데요. 몰입을 위해서 고양이 머리띠를 썼다고 하는데 후질근한 옷부터 비주얼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뭔가 뻘하게 귀여운데요. ですね。だから何？なんか飲みます？コーヒーでいいですか？おごり？はい。 아재 같은 고양이의 귀여운 장면이 실사로 보니까 그냥 삥 뜯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카린ちゃん見ないけどどこ行ったの? さあ、知らねえな。
안즈가 그루밍하는 장면,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아저씨 여름 뭐냐고요. 거의 고양이에 빙의해버렸죠?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안즈를 연기한 배우는 모리야마 미라이 배우로 프로필 사진에 보면 고양이와는 4000m 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남자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모리야마 미라이는 5살 때부터 세계적인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목표로 재즈부터 탭댄스, 발레까지 각종 춤을 갈고 닦은 것으로 유명한데 어쩐지 그루밍하는 폼이 유연해 보이죠? 5살의 모리야마 미라이는 미래의 자신이 유연함을 살려 그루밍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재밌게 시청했지만 이 정도로 광기로 연기한 것을 보니 실사 촬영본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 기법을 상당히 영리하게 사용했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확실히 작품 전반적으로 실사로 촬영한 느낌이 들어 연출이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작품의 주 등장인물이 어린아이와 요괴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이질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 컸는데요. 게다가 이 작품은 일본,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인 만큼 유럽 애니메이션의 색도 꽤나 짙은 편입니다. 유럽 애니메이션은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만큼 일본 애니 특유의 오다쿠스러움이나 캐릭터를 강조한 스토리라인보단 영상미와 미학적인 측면에 더 공을 들이는 편이죠. 이 작품에서도 그런 성향이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장면에서 캐릭터들의 선을 과감하게 날리는 부분들이나 애니메이션 강점을 100번 살린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들이 등장합니다. 독립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들 정도죠. 이런 유럽 애니메이션만의 특징과 안즈와 카린의 귀여운 이야기들을 살린 일본만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이질감 없는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다양한 제작 과정과 제작진들의 노고를 알아가는 게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생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정말 하다가 재밌지 않나요? 저도 덕질을 한 지 거의 16년 차이지만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역의 안즈짱에 국내 개봉 소식이 없어서 아쉬울 따름인데요. 혹시나 개봉하거나 OTT 플랫폼에서 나오게 된다면 꼭 시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이긴 한데 또 다른 광기의 고양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호시 요리코 작가의 일본 만화 오늘의 네코무라씨, 가정부 일을 하는 커여운 고양이의 일상을 그려낸 어딘가 하찮은 힐링 만화인데요. 이 작품의 드라마화가 공개되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고양이를 어색한 CG로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무려 아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뜬금없는 아저씨가 고양이 분장을 하고 고양이 배역을 연기한 것인데요. 아니 오히려 일본스러운 병맛이라 유쾌합니다. 심지어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상을 연기한 마치시게 유타카 배우가 고양이를 연기했습니다. 제작진이 진짜 약을 제대로 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예 병맛으로 가버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린 독특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한 편당 2분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데다가 은근히 고로상의 고양이 연기가 일품이었는데요. 미칠 거면 이렇게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독특한 애니메이션과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연출에 놀랐던 애니메이션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한번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